경기도 양주시에서 6살 여자 어린이와 40대 여성이 큰 개 2마리에 물렸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골든 리트리버와 진돗개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피해 아동은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네, 경기도 양주에서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진우 기자, 사건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사건이 일어난 건 일단 지난달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6살 여자아이가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네. 친척 어른이랑 같이 동네 산책을 나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골든 리트리버와 진돗개가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어린이는 등과 허벅지를 물렸고 이게 친척 어른은 다리를 물려서 지금 어른 친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고 있고 어린이는 지금 외적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심리 치료까지 함께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여기가 피해 아동의 부모 말로는 개 주인이 이 견주가 아무런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린 나이다 보니까요, 피해자가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이게 머리, 뇌에 외상이 꽝 생기는 것 같은 충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치유를 안 해주면 이게 포비아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공포증. 네, 그렇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은 전혀 위험성이 없는 아주 작은 강아지만 봐도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잘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어렸을 때 뭔가 큰 사고, 그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고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걸 뭐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나왔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악몽이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개만 보면 깜짝 놀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아이도 거의 지금 유사한 증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악몽 꾸고 그리고 굉장히 계속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견주는 최소한의 사과조차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개물림 사고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막는 뭔가 전담 부서,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게 전국의 228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전담 공무원이 시군구당 1.1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데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조금 더 많긴 한데 이 중에 대부분은 뭐 축산 위생, 방역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1.1명 정도만 각 시군구에서 1.1명 정도만 반려동물 복지라던가 뭐 이런 개물림 사고 방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조차도 뭐 환경 관련과나 이 중에 한두 명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분명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서류 업무만 하기도 벅찰 게 분명하고 여기에 동물 보호과를 따로 두고 있는 지자체는 6곳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어요. 전국에서요? 예, 전국에서 강원 춘천이라든가 전북 전주, 서울, 경기 이 정도만 있고요. 다른 곳은 전부 다른 부서와 함께하는 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3년 동안 6,883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어이고, 엄청나게 많네요. 예. 백 변호사, 그런데 뭐 동물 심리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 얘기는 뭐 개라고 다 똑같은 개가 아니다. 특히 맹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사냥이라든지 이런 좀 맹수로서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물림 사고 같은 걸 하는 건 개의 책임이 아니라 견주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물어 죽였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와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들은 몇 년 전에 또 우리 유명 연예인의 그 강아지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물어서 그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개한테 잘못을 물을 건 아니죠. 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견주의 문제인데 개는 자기 본성대로 행동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견주는 맹견인 경우 당연히 입마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마개를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닐 때 오히려 맹견이 입마개를 하고 있는 맹견을 본 것보다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맹견을 훨씬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견주들의 그런 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개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내 개는 물지 않는다. 내 개는 물지 않는다. 근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개가 나를 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은 충분히 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다가 내 개가 누군가를 물면
내 개가 혹시 또 그럴까봐 내 개만 또 챙기고 네. 요즘에 거의 자식처럼 뭐 대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예뻐하는 건 좋고 다 좋습니다만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견주가 개를 키울 때는 정말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맹견에 대해서는 막 그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함부로 소유를 못 하거든요. 맹견 같은 경우 영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가 받아야 돼요. 네네. 91년에 위험견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맹견을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만 키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키우다가 어쨌건 이 개가 누군가 사람을 공격하고 사고를 치면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안락사. 박탈하는 경우도 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맹견의 국내 반입 수입 제한해서 수입 자체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사망 원인이 이제 맹견 때문이다라고 예. 하면 맹견도 안락사시키고 또 거기다가 면허제 도입을 통해서 맹견 소유 여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런 개물림 사고 더 극단적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냥 개 주인이 오케이 하면 데리고 와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앞으로 이제 2022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은 개를 이뻐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를 줬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좀 인식 분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RSPCA라고 동물보호만을 전담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만을 전담하는 경찰 조직이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에 근데 이걸 실행하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네. 경기도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아, 제도를. 예. 근데 이게 2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움이 예.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과 이게 적용하는 법조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동물 네. 같은 경우 동물과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나 뭐 이런 것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로 다루는 법을 자주 보니까 특사경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네네. 거기다 수사 기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예, 맞습니다. 네,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반려견이 사람에게 혹은 또 다른 반려동물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